OT에 가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 뭔가 좀 싱숭생숭했어요. 이거는 네임 스티커예요. 제가 물티슈를 새로 서칭을 해서 샀어요. 진짜 이게 기관에 보내려니까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입학식 룩을 준비를 했답니다. 제가 어린이집 가면 어떡하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납작이을 샀다가 환불을 했어요. 어쨌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어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내가 너무 내 아이를 못 믿어줬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쓴 것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루비영입니다. 은채가 돌아오는 주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좀 브이로그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DM으로 어디에 보내는지부터 시작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은 은채가 다니게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랑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OT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썰이랑 준비물 준비한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린이집 보내게 되는 마음가짐이나 좀 어떤 거를 그냥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채가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거냐면,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채는 집 근처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어요.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동네가 굉장히 어린이집 되기가 빡세더라고요. 은채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대기를 걸었는데 뭐 작년에도 연락이 안 왔고 올해도 정말 끝까지 연락이 안 오다가 겨우 연락이 온 곳에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사실 저한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린이집을 골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가 다니게 될 첫 기관이니까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관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 아니어서, 만약에 제가 어린이집을 고를 수 있다 이러면 그래도 조금 일단은 집에서 가깝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좀 안전하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이직률도 낮으시고 좀 그런 오히려 더 그런 기본적인 걸 좀 많이 봤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바깥놀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식단은 얼마나 잘 갖춰서 나오는지, 아이끼리의 분쟁은 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이가 좌절 상황 같은 게 겪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었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집 OT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이 OT를 좀 늦게 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갔다 왔다는데 우리는 언제 하지 했는데 얼마 전에 하게 됐고, OT를 가는 것도 굉장히 뭔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OT에 가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 내가 물어봐도 될까? 그게 너무 유난스러워 보이려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OT에 애기를 데리고 가도 되나? 남편도 가야 되나? 하다못해 나는 뭐 입고 가지? 이런 것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날 어머님께서 애기를 봐주신다고 해서 애기는 떼놓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꾸밈의 레벨을 조금 어느 정도 갖춰라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던 이제 금은 보화들을 꺼내서 사람 꼴을 싹 이렇게 갖춰가지고 이제 열심히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예 저처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기관에서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재원생 어머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규모가 큰 OT였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별로 모여가지고 그룹 OT를 했어요. 대표 담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같은 반 엄마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OT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원의 느낌은 제가 막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동네에 오래된 아주 평범한 어린이집 느낌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최신 유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왜냐면 요즘에 너무너무 화려한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뭐 동둥육아 어린이집, 막 숲 체험, 막 화려한 어린이집 많은데, 저희 어린이집은 이제 일단 키즈노트 없고 알림장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특별활동 같은 거 이제 거의 없고, 되게 평범하고 안전한 안정식
추구형 어린이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엄마들 사이에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은채가 조금 겁이 많고 그런 성향이었어서 오히려 은채한테는 조금 더 이런 어린이집이 처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고 준비물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어린이집 되게 뭐랄까 군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공동생활 지향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낮잠 이불도 이제 공용 개별은 없고 공용으로 이제 원에 있는 걸 쓰고 뭐 수저나 물컵 같은 것도 다 이제 원에 있는 걸 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워킹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섬세한 케어를 필요로 원하시는 어머님은 좀 아쉽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OT를 이제 받고 나오니까 마음이 약간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진짜 기관에 보내게 된다라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싱숭생숭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제가 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그 마음가짐 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준비물을 사실 제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할까 하다가 선배 엄마들이 다 OT를 가서 듣고 오라는 거예요. 원마다 다르니까.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았더라고요. 왜냐면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희 원은 진짜 준비물이 거의 최소 수준이에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준비물 적어주셨는데 진짜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입학식 날 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적응 기간 지내면서 이런 건 꼭 필요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아이가 적응하고 보내야겠다. 이런 걸 본인들이 알려줄 테니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물은 이거는 제가 그냥 OT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준비를 했던 거라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네임 스티커예요.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로마일 아트라는 곳에서 이제 판매를 한 거를 이제 예약 주문해가지고 샀어요. 귀여우면서 유치하지 않고 좀 예술적인 감각인 게 있어가지고 넬름도 샀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평범한 버전도 하나 사고 훨씬 더 아티스트적인 감성인 것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진짜 이름표인 것만 사려고 했는데 같이 준비한 언니가 이런 큼직큼직한 스티커를 사서 아이가 직접 붙이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납득돼가지고 이제 3장을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저희 원의 스타일상 이거를 막 다 써가면서 붙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유치원까지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저희 원에서 가지고 오라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주신 거를 순서대로 그냥 그 리스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짜잔,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뭐 각 가정에서 쓰시는 거 보내시면 되겠지만 제가 최근에 기저귀를 교체한 썰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애플크럼비 제품을 썼어요. 근데 애플크럼비가 약간 뭔가 그 생산에 제가 알기로는 단종이고 비니베베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서 은채한테 입혔는데 알러지 발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로운 기저귀를 찾아서 헤맸는데 이거에 적응을 했어요. 킨도 베베 가든데 그 전에도 애플크럼비를 샀던 게 허벅지는 뚱뚱하고 배는 얇은 그런 체형이어가지고 다른 기저귀를 쓰면 등 쪽으로 이제 쉬어가 세요. 그리고 굉장히 엉덩이가 민감해요. 그래서 어지간한 기저귀는 쓰면 발진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2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요. 기저귀를 바꾸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면 되는데 저희 원은 이렇게 통으로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루에 2-3개씩 이렇게 보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2-3개씩 가방에 넣어서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은 물티슈. 제가 물티슈를 새로 서칭을 해서 샀어요. 저희 원은 물티슈로 뭔가 뒷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티슈라도 좋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성분도 좋고 굉장히 진짜 두툼하고 엠보가 잘 돼 있고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베베숲에서 나오는 라인 중에 시그니처 위드 레드예요. 시그니처의 레드라인이 좀 제일 도톰하고 위드 레드가 그 중에서도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고 여버릇을 챙겨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진짜 이게 기관에 보내려니까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집에 있으면 제가 애가 뭐 옷이 좀 크면 접어주고 좀 더워하는 것 같으면
갈아입혀주고 벗겨주고 이런 게 섬세하게 케어가 가능한데 기관은 아무래도 엄마가 1대1 마크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사이즈도 꼭 맞고 뭔가 아이가 입었을 때 제일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온도 조절도 좀 잘 되는 옷으로 골랐는데 아떼아떼 모달 내복이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짱인 것 같아요. 뭔가 딱 입었을 때 너무 내복스럽지도 않고 은채한테 지금 딱 정 사이즈거든요. 이게 딱 달라붙는 핏인데 제가 원래 약간 아방한 핏을 좀 좋아하는데 실제로 아이가 편안하게 활동하기에는 이렇게 좀 붙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이 생각보다 좀 덥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딱 두께감도 진짜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보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떼아떼 봄 신상 모달 내복도 쫙 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프리오더여가지고 배송 오고 있는데 배송 오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근데 또 이거랑 별개로 입학식 룩을 준비를 했답니다. 3월 4일은 입학식이에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상상하는 입학식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이 인생에서 첫 번째 입학식이라는 것에 좀 약간 들떠 있답니다. 남편도 반차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입학식 룩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베네베네 제품이거든요. 은채가 노란색이 정말 잘 받아요. 그래서 요건 약간 머스타드 노란색이랑 요 치마, 너무 예쁜 치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디건이랑 치마에 스타킹 신겨가지고 이렇게 딱 슈즈까지 신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치마가 계절감은 좀 안 맞거든요. 봄, 여름 신상이라. 근데 뭐 기분은 정말 지금 딱이라서 입겠습니다. 제가 이걸 예쁘게 입혀가지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다음은 손수건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손수건을 출산 준비물 때 와장창 준비를 하고 그때 너무 많다 해가지고 몇 개를 아시죠? 그 출산 준비할 때 딱 한 번 세탁한 그대로 옷장 안쪽에다가 몇 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스페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과거의 나를 칭찬하고 싶네. 근데 그러고 그 다음은 턱바지도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은채가 자기주도를 해가지고 입는 턱바지를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문득 아이가 그걸 입고 밥을 먹는 걸 봤는데 제 어린이집 가면 어떡하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전인가 그걸 졸업을 그냥 해봤어요. 그냥 어느 날 벗겨봤더니 또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유식 초반부에 쓰던 그 베이비변 턱바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썼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새로 샀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은채가 쓰는 건 요거 스몰 사이즈고 이거를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를 세트로 파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샀어요.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준비물 하면서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뭔가 새로운 거 사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이가 환경도 낯선데 물건마저 낯설면 더 힘들어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채가 평소에 쓰는 것과 동일한 모델로 샀고 기존에 쓰던 것과 동일한 사이즈로 했습니다. 그 다음이 칫솔이에요. 칫솔은 이것도 그래서 집에서 쓰던 거 똑같은 거 샀는데 레디어스 제품이에요. 원래 360도 칫솔 쓰다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걸로 넘어갔는데 지금 은채가 이걸로 스스로 양치질도 좀 하고 이제 적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사는 김에 6개 샀고, 근데 저희 원은 그 치약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칫솔 자체도 3월에는 안 쓴대요. 치약도 아이가 선생님과 물량치 하는 것이 다 익숙해지면 그 이후에 또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은 천천히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천천히 보낼 건데 제가 원래 쓰는 치약은 팜파파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불소 치약을 쓰고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로션도 좀 고민을 했는데 로션은 요거 보낼 건데 차앤맘 제품을 보내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은채가 이거에 완벽히 적응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은채가 살짝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고 나서
전혀 아무 트러블이 없고 보습감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걸로 정착템이어서 이거 보낼 건데, 이거에 아시겠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중간 정도 쓰면은 펌프가 좀 잘 안 나와요. 은채는 전신은 이거를 바르는데 이제 얼굴이랑 좀 보습이 더 많이 필요한 부위는 요거 크림, 단지에 든 크림을 쓰거든요. 이게 조금 더 꾸덕하고 보습감이 좋아요. 이런 느낌. 아주 꾸덕꾸덕한 재질이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에서 쓰는 목적만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보내는 게 맞는데, 이 단지 스타일이 공동생활하는 곳에서는 위생관리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보내긴 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써서 펌프 안 나오면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워낙 모션이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거 보낼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원이 낮잠 이불이 없습니다. 공용이에요. 근데 제가 OT를 가기 전에 또 제가 대문자 제이잖아요. 낮잠 이불이 주문하면 몇 주씩 걸린다는데 제 마음에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낮잠 이불을 샀다가 환불을 했어요. 근데 어디 거 샀었냐면, 제가 평소에 엄청 인스타로 염탐을 하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제가 띄워놓고요. 그리고 고리수건을 아떼아떼 제품을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리수건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환불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마음가짐? 이런 건데, OT를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OT 전에도 저는 어린이집 보내게 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육아에서 제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도.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제가 맞벌이고 복직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걸로 오는 어떤 죄책감? 아기가 적응을 못하게 되면 그 죄책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은채의 기재적인 특성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은채는 하다못해 진짜 문센 적응하는데도 한 학기, 두 학기 막 6개월씩 걸리고, 문센에 딱 가면 한 뭐 10명 정도 한 클래스 있다. 첫날부터 적응 잘하고 노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은채는 처음에 막 한 1, 2주는 거의 안겨서 울기만 하고 중간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반에서 가장 적응이 느린 친구였거든요. 그냥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똑같이 아이들이 기관에 가도 더 적응이 수월한 친구가 있고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은채는 좀 어려운 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기질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커지는 거죠. 은채는 어린이집 안 보냈는데 감기도 좀 잘 걸리는 편이고,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아이가 어리잖아요. 지금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뭐 자기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아직 잘 모르니까 누군가 항상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 이루어질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린이집 가서 대단히 뭘 배워오고 막 이런 것보다 정말 아기가 잘 적응할까? 아이가 잘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더 많이 지금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말 아이들은 신기한 게 엄마의 감정을 정말 빨리 알아채고, 제가 어린이집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적응시킬까 이런 걸 막 여러 군데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엄마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런 저의 불안을 저희 남편과 공유를 했더니 저희 남편의 약간 반응이, 우리가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해도 실제로 은채는 적응을 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왜 은채를 그렇게 단정 짓냐. 은채는 잘 적응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내 아이를 못 믿어줬나? 아이를 한 번 더 믿어주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쌉티인데 원래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머리 좀 안 보낼 수도 없고 복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마음 아파하는 거를 도려내자. 왜냐면 내가 마음 아파하고 불안해할수록 아이도 그 감정이 옳는다.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그 잘하는 T적인 몸물을 빨리 장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도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36개월부터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기관에 가는 게 아이에게 더 좋고, 그냥 그게 조금 더 땡겨진 것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간 것 뿐이다, 이렇게
마음가짐, 나 자신 설득, 납득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아기를 키우는 목표가 진짜 키워서 내 품에 두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인간이 돼서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 첫 발을 내딛는 것뿐이다. 그 시점이 그냥 조금 일찍 왔다. 그거를 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자. 그냥 이렇게 정신승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또 비슷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나의 불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해봐야겠죠.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하려고 하면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너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평온하게 이게 마치 너의 새로운 일상인 거고 너무 축하하고 어린이집 가게 돼서 약간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어린이집 가는 시간 전후로 엄마가 많은 사랑 쏟아주고 안정감 느낄 수 있도록 애착 관계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쓴 것들이 있어요. 일단 진짜 숟가락질 아직 정말 많이 미흡하지만 좀 잘 하려고 신경 쓰고 있고 베베나 추피 같은 거에 어린이집 관련된 스토리 계속 읽어주고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제가 또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되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은채는 좀 초식동물 과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딱 뺏으면 그냥 하고 이렇게 주는 뺏기는 과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갔을 때 그냥 다 뺏기고 자기 놀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러다가만 올까봐 좀 걱정이기도 해요. 그런 거를 제가 적응 기간 좀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말이 많았는데 어떤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고 아이를 기간에 맡기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게 조금 더 영상에서 많이 묻어났을까 봐 걱정이긴 한데 사실 좀 설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하고 아마 대부분 3월 4일에 어린이집 시작하시겠죠?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이도 적응 잘하고 부모님도 많이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